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두 번째 올리거든요. 오늘은 지금은 방금 전에는 이렇게 선가하게 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나라를 좀 부탁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올렸고, 지금은 이제 명리의 인물 형태라는 게 있어요. 명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운명이다, 그 다음에 언제 죽는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지명리 그 자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운을 해가지고 형태론을 딱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만의 기준에 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명리가 좀 특징이 또 뭐냐면은 남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물장의 그 인적 궁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궁합, 인적 궁합, 그 다음에 남녀 궁합, 남녀 궁합, 그 다음에 사업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인적 궁합이고, 남녀는 그 결혼 생활해 볼 때 궁합이고, 사업은 이놈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따져서 하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적 궁합은 오행상을 서로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고, 자기 용신 역할을 하면 인적 궁합에는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상에 나오고, 남녀 궁합은 일주론에서 서로 합의되느냐, 그 다음에 오행상에 여덟 자가 오행이 잘 얽혀 있느냐,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남녀궁합을 알 수 있고, 특히 남녀궁합은 보면 여자들이 많이 보는데 남자의 그 성격 뿐만 아니라 그 남자가 짱짱하게 잘 살라 그러면은 그 사람 대운행이 잘 흘러야 돼요. 또 하나는 남자 사주 그 자체에 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딱 나타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보고,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여자들도 당당하게 나가고 그러겠지만은, 옛날 그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종속되면서 살고 이런 식의 사회적 테두리의 구조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자 역할이 되게 강했는데, 그럴 때는 이 남자의 사주하고 대운행을 보고, 또 남자에 있어가지고 부인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내, 이걸 중심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사업궁합은 그야말로 나한테 재물 오고 권세를 갖다 주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업궁합에서는 재성이나 관성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무엇이 있냐면은 내 용신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걸 딱 보면은 이 궁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사주라는 거는 내 운명뿐만 아니라 타인 사주를 비교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형세적인 구성을 알 수가 있다죠. 그래서 이 명리가 상당히 위대한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황교안과 홍준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정인이 어떤 역할이 되냐, 이 삼각 구도에 대한 거를 순수 명리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하려고 오늘 이 동영상을 또 올리는 겁니다. 황교안이는 제가 이제 지금도 되게 어렵게 가고 있죠. 어렵게 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역전승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이 홍준표한테는 좀 이렇게 가는 운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낙연이한테는 조금 이렇게 오늘이 4월 4일 해가지고서 청명절이 해가지고 경자년 경진월이 시작되는 그런 기운의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계기를 해가지고선 이 이낙연이하고 황교안이하고 이렇게 이낙연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황교안이가 쫓아가는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오늘서부터는 황교안이가 탄력을 받는 그런 식의 기세에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4월 15일 되면은 이낙연이가 약간 이렇게 이탈해 가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이낙연 사주를 딱 보면은 이낙연 세력의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배반돼서 이탈해 가는 것이 보이고, 황교안은 쭉 이렇게 뛰는 운이 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이탈해서 이렇게 정체돼서 좀 떨어져 가면서 황교안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의 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과 이낙연이는 4월 15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가 점점 이렇게 좋게 와요. 그래가지고 4월 15일이 무자이고
4월 10일이 무자일이고 그 다음이 기축이에요. 기축인데 이 황교안이가 왜 저희는 4월 16일 날 4월 16일 이렇게 그 사주에는 큰 원칙 중에 그 예외적인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거 뭐냐 이게 이 사주에는 육 해가지고 복덕수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 황교안이가 그 뭐랄까 설령 자기가 당선돼도 약간의 차로 당선되고 낙선돼도 황교안이 약간의 차로 낙선이 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 후보는 이낙연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가 이 4월 16일 기축 이렇게 돼가지고 사일축해가지고 복덕이 와가지고 자기가 뜨는 일이 와 있어요. 이렇게 뜨는 일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황교안이가 역전승한다 이렇게 그 보기도 했는데 조금 제가 조금 과연 뭐 저도 조금 그 명리를 하면서도 순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지만은 황교안 입장에서는 약간 저기 하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의 그 통합당이 보수해가지고 보수 세력 해가지고선 수도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철수 세력이다. 그 다음에 홍준표의 무소속 세력까지 다 합쳐가지고 170석까지는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170석까지는 보수 쪽이 이제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통합당 미래한국당 통합당 그 다음에 그 홍준표가 이끌고 오는 보수 세력 안철수가 오는 보수 세력까지 다 합쳐가지고 170석 해가지고 과반수가 넣는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는 저는 진작부터 이 친구 사실은 내가 이 천문명의 하나님에 들면 그 이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홍준표는 올해 20년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총선에서도 그러면서 뭐냐면은 어디 가든 당선하니까 애끌지 말고 나는 무슨 얘기했냐면 그냥 동대문울구에 가가지고선 저렇게 황교안이 휘적해졌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황교안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가 이 대권에 대한 욕심을 사욕을 부리더라고요. 대권에 대한 사욕을 부리더라고요. 이 친구 대권 사욕을 부리더라고요. 대권 사욕을 부리는데 요것이 황교안한테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글을 좀 이렇게 봤는데 일식집에 화로를 납품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그 전갱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전원가 뭔가 그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선 그 화로차에 집어넣고 저기 남해 바다 쪽에서 서울을 이렇게 뛰고 하면은 보통 12시간이고 얼마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도착하는데 가면은 상당한 수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는 걸 그래가지고서 그 비법이 뭐냐 했는데 그 어부가 딱 얘기하기를 그 안에 상어 새끼를 집어넣으라 그랬대요. 상어 새끼를. 물고기 전원과 뭐 그걸 이렇게 담은 그 통 안에다가 상어 새끼를 집어넣으면은 안 죽고 많이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어 새끼를 했더니 진짜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천적이 요만한 틀 안에 천적이 같이 들어가면요 살려고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천적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있는 거는 그냥 기실기실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게 나빠지는데 이 상어라는 천적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지들 잡으려야 되고 안 먹히려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는 더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 단체나 조직이 강성해지려면요 그 자체 내부적으로 이렇게 대항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사를 공부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 그 일본한테 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쭉 폈다가 그냥 하도 답답해 한숨 훅 쉬었어요. 그랬더니 세계사 선생이 했더니 내가 바로 앞에 앉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한숨을 쉬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매년 이걸 가르칠 때마다 한국에 이게 답답하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한테 질문을 딱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을 딱 했냐면은
왜 일본은 그 우리보다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심지어는 조선시대, 그 고려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그 득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일본은 강성해졌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들끼리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저도 여기 보면 일본사 이 책이 있거든요. 거기 다 보면은요, 그 영주 저기 해가지고 영주끼리 뭐 싸우고 뭐 이렇게 그 일본 통일하는 거 저기 그 일본 통일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바로 직전까지 그 엄청나게 그 자기 그 제후들끼리 싸우는 거. 오다 노부나가 이렇게 해다가 그 다음에 지금 저기 하는 저기 그 일본의 이렇게 통일 전쟁하는 걸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그거 보면은요 엄청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싸움 능력을 키운 겁니다. 싸움 능력을 키운 거예요. 싸움 능력을 키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싸움력을 키워가지고선 임진왜란 몰케해가지고선 그냥 블룩블룩 그 사무라이들이나 무사들의 그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나 일본사 역사도 그게 이제 나오죠. 그 자체적으로 그 힘을 정확히 하다가 딱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메이지 유신하게 되면서 일본은 자체 민족 자본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 문물을 많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민족 자본 해가지고 이 자생적으로 자기 힘을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의해서 그 짱짱하던 중국이나 러시아를 깨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도 잡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동맹이 돼가지고 일본은 어디 2차 대전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딱 봐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면요, 본래 한 조직, 이 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조직 내에는요 강성한 대권 주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영웅끼리 싸우는 용호상박을 해야만이 거기서 이기는 자만이 그야말로 당당한 강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본의 역사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황교안이는 의연스럽게 뭐냐면 이 홍준표를 뒤치는 거, 그 다음에 또 김영진이 또 뭐 김태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잠재적 잠룡들을 황교안이가 김영호를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 그런 것은 자기가 좀 한 것이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걸 봐가지고 그냥 직방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방을 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뭐 이렇게 무소속으로 이렇게 당선되더라도 통합당으로 영원토로 입당 안 시킨다 얘기 때 그것도 이 황교안은 무리수를 둔 겁니다.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근데 이 홍준표하고 황교안이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가 큰 그릇이 된다 하면은요 오히려 홍준표를요 요번에 공천을 주고 또 이때 김태호고 그놈도 당당하게 저기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재적으로 큰 대가리들을요 다 공천을 줘가지고 자기하고 당당하게 싸우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황교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황교안이한테 약간 불리하게 간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홍준표는 내가 그렇게 유튜브를 띄게 뭐 이봉규다, 그다음에 황태순이다, 또 누구다 조갑재다 뭐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가 지금 지 고향에 갔다가 양산에 갔다가 저기 대구 이제 달서구 우르르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랑극단처럼 용기하는데 저는 애초부터 그랬어요. 홍준표가 2020년도 올해 운이 당선되는 우리 당당해 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당선되니까 이왕 가서 하려고 그러면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냥 서울에 바람을 일으키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내가 동영상도 올렸거든요. 홍준표는 엊그저께는 어저께는 그저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구에 있는 지방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35% 해가지고 앞서서 치고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치고 나가고 지고선 이 홍준표가 거의 당선된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여론이 형성되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말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은 당당하죠. 홍준표나 황교안이나 심지어는 문재인도요. 이 홍준표 앞에서는 말빨이나 그 사람의 논리적에 닥치는 거에서는 누구든지 못 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그러니까 야당식으로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저는 홍준표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문재인을 들이까가지고선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회 목사 새끼들이 세상의 교양이나 도덕이나 뭐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악을 징치할 때는요. 아주 강하게 쌍 소리 하면서 징치하셨습니다. 분명히 뭐냐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안 돼. 거룩하게 뭐 순항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자세야. 악은요. 아주 강렬하게 징치를 해야 됩니다. 홍준표는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만큼이 야당성해지고 지금의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정이나 잘못된 걸 들이깔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참 이 사람만큼 한국에 정치하는데 그 야당적인 이런 것도 상당히 당당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을 이렇게 한지를 몰라가지고서 이렇게 정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가는지 난 그것이 참 이렇게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세상 꾸짖는 욕 그렇게 해가지고 쓴 글이 있어요. 아주 신랄합니다. 성경에 그게 구절절 잘 나왔어요. 사기꾼 위선자 이거냐 하나님 주기장창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돈 좋아하고 음란한 새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씹새끼라고 예수님은 직접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독자 새끼라고 요즘 뭐 개새끼 이거는요 독자 새끼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자 새끼만큼 아주 강력한 아주 쌍스러운 아주 독한 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셨어요. 악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렬하게 아주 징치하고 세상에 쌍스러운 극단스러운 그 말을 확 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식이 묻거는데 안 해요. 내가 무슨 얘기 그걸 나는 거침없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 나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나 그 얘기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악을 징치하는 데는요. 기존의 한국 교회처럼 도덕적으로 예의적으로 뭐 이런 식의 그거는 하나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까라지 있게 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홍준표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 전문적인 얘기를 했는데 형세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선거철이니까 내가 당선되느냐 뭐 낙선하느냐 그런 거는 자기 사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주도 갖다 주면 딱 구분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홍준표는 이 사주 자체에서는 되게 강하고 당당하게 왔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 당선되는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조금 대운상에 좀 불려고 하는데 연운하고 어른이 괜찮고 그 다음에 4월 15일 16일이 황교안한테 유리하게 가가지고서 좀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면 당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둘이 당선돼서 했을 때 황교안이는 지가 헛말이 있으니까는 홍준표를 입당을 안 시켜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홍준표는 뭐냐면 김태호나 그 다음에 권성동이다 뭐 그 다음에 저기 인천에 있는 미추홀에 있는 저기 해가지고서 무소속파를 똘똘 뭉쳐가지고서 이쪽에 대항을 할 거예요. 통합당의 기존 세력들은.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 홍준표가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이 더 종래에서 떨어지면 파리 목숨 같은 이 당수도 적이니까. 내가 보기엔 황교안이가 요번에 종래에서 떨어지면요 홍준표가 당당히 입정하죠. 개선장군이 입정하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이렇게 가는데 요 두 사람의 사주 인적 궁형을 딱 보면은요. 황교안도 이게 갑오시가 되면은 신강한 편인성 정인격 용 편자사죠. 이게 이 사람은
그 편인성 정인격이기 때문에 요 정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답고 샌님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64세인데 63세부터 정화대운을 해가지고 신경하자지 정화가 이렇게 오면은 경쟁에 좀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지에 유금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 용신운이 없고 올해 경자년 경진을 이렇게 하려가지고서 이 사주한테는 자기 용희신이 와가지고 유리하게 흘러가는 운이에요. 우리고 그 홍준표는 지금의 이제 그 이 사주는 이렇게 신강한 편이니까 용 식신 사주인데 이 정화 식신이 이 사주는 용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뭐냐면 64세 해가지고 병진해가지고 지금 병화대운에 이게 자기한테 용의신에 걸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 뭐 있냐면은 지금이 경자 이렇게 돼가지고선 경자년 경진년이 이렇게 오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 정확히 얘기해가지고 정관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무슨냐면 이 사주는 문재인 같은 경우는 관성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축도세 조금 있는데 없다. 무관사주라는데 이 홍준표는 이 사하고 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냐면 유금, 평관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사주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삼합이 되면은 그 삼합이나 육합이 되면은 공목을 이렇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관제를 이끌어온다 해가지고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축토하고 축토하고 사화가 있어가지고 삼합의 유금을 허수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부린다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이 병진 이렇게 와가지고서 자기 식신적이 왔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평관 정치를 끌어들이면서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나간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주가 제가 왜 자꾸 어디 가도 당선되는 거는 길신 중에 황기안의 팔풍이에요. 팔풍은 인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재주가 많고 인기가 많다 이런 뜻이고 홍준표는 일제 천덕귀신이 있어요. 이 천덕귀신이 이렇게 악이 찬 사람이 없어요. 남한테 그 똑똑해가지고 존경받는다. 선출기에는 되게 잘 나간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 해가지고 저는 홍준표가 어디 가나 당선된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궁합은 뭐냐면요. 이 신강한 사주에 이 을목이 오면은 황기한테는 홍준표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홍준표는 황기한이한테 이렇게 비교하면요. 자기 용신입니다. 용신. 자기 용신 시신이에요. 용신이에요. 용신. 그러니까는 이 간목이 많을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경쟁자가 좀 까다롭게 되는데 이 일간 자체를 보면은 홍준표의 적입니다. 홍기한은. 용신 역할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는 홍준표로 보면은 황기환은 쉽게 말하면 쫄이죠, 쫄. 홍준표가 부리는 신하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황기환이가 홍준표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황기환은 홍준표 역할 되게 까다로운 역할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 황기환이 계속 홍준표를 밀어낼 거고 홍준표는 황기환이 하는 거를 잘 받아가지고 유리하게 이끌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이용해가는 그런 식의 역할 인적 궁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하면은요, 요때 경금 신사 이렇게 되면은 황기환은 자기 이제 용신이 신되는데 홍준표도 자기 당당한 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에 되면요, 홍준표가 뭔가 당당한 역할을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6월, 7월 이렇게 가면 이모, 개미 이렇게 쭉 가고 하는데 홍준표가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밀립니다. 홍준표가 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황기안이가 좀 당당하게 나오고 그러죠. 이게 밀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 친구가 뭐냐면은 10월부터는 홍준표가 뜨기 시작합니다. 10월부터 홍준표가 뜨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황기안이가 꺼부러져요. 황기안이가 이게 지고 홍준표는 10월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 구조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황기환에는 사유축 복덕축이 해가지고 그 경선 대선 그 경선에서 황기환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서 2022년도 이민월 될 때는 황기환은 관인상생해가지고 대권을 잡는 이런 식의 운인데 홍준표는 내년 되면 신축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게 하방이니까 잘 나가는데 이 경선에서 밀려가지고선 대선에는 또 힘들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 사람이 당선될 때 과연 김정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요 최근에 이렇게 알았는데 홍준표, 그러니까 김정인이가 동아은행, 그 지금의 그 IMF 이전에 그 무슨 은행 무슨 말인데 동아은행이라고 있어요. 동아은행에서 뇌물 먹은 걸 홍준표가 밝혀냈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대개 홍준표하고 김정인하고 사이가 좀 안 좋대요. 이렇게 홍준표 검사 시절에 김정인은 뇌물 먹은 걸 이렇게 까발렸죠. 그래가지고선 적용한 거예요. 그 한나라당에 한나라당 이게 돈 몰고 트럭으로 가지고 올 때 그 역할한 것이 김정일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로 그러거든요. 김정일이 사주를 보면요, 이게 이렇게 살짝 달라붙으면서 관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에 유착하면서 이 장사를 하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재물을 깔고 눌러가는 그런 식의 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인상생해가지고 관을 잘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얻어가지고 재물로 그러니까 관을 이용한 장사를 해가지고 재물을 축적해가지고 깔고 누르고 있는 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운이 잘 통해가지고선 저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묘 이렇게 오고 했는데 신묘 이렇게 와가지고서 김정인이가 되게 당당한 운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정인 사주를 봐가지고선 보수당이 170석 차지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거는 김정인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서 이 사람 운으로 해서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황교안은 을모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관인상생해가지고 돕는 운이 황교안이에요. 김정인은 황교안이한테 관인상생으로 유리하게 고급게 도와주는 그런 식의 인적 궁합입니다. 반면에 이 홍준표하고는 직접 을목에 신강을 사서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강을 을목, 이 사람도 신강을 을목 해가지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당선돼가지고 홍준표가 그 통합당의 기웃거리라도 제가 보기에는 10월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김정인이가 이번에 선거가 끝나도요. 올해 내년까지는 김정인이가 황교안의 그 경선이나 이 대권 만드는데 김정인이가 상당히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홍준표는 이 사람을 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홍준표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뭐 하려면 김정인을 품어라. 김정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대권에선 홍준표가 힘들어요. 전반적인 명리의 인물 형성을 해가지고 요번 총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 통합당이 흘러가는가, 또 대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런 힘의 균형을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